안녕하세요. 김병걸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달리기에 대한 주제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체육활동을 할 때 다른 누군가와 또는 친구와 같이 활동하기가 다소 부담스럽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할 때 좁은 공간에서도 또 혼자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달리기 활동을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인근 공원이라든지 인근 학교 운동장을 나가서 해야 되죠. 물론 집이 매우 넓어서 내가 집 안에서 달리기를 할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넓은 공간에 가서 달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근 공원이나 인근 운동장에 가서 단순히 트랙을 따라 돌거나 그냥 공원 길을 따라 돌거나 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달리기 할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작은 공간에서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다른 사람과 같이가 아닌 혼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몇 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선생님이 직접 활동을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띄워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활동으로는 작은 원 달리기예요. 여러분들 달리기를 할 때 원 모양으로 빙글빙글 돈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학교 운동장 트랙을 따라 돌거나 아니면 큰 원을 따라 도는 거, 요런 거 이제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달리기를 할 때 굳이 그렇게 큰 원을 달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작은 공간만 있어도 몇 군데 라인 표시를 해두고 그 주위를 빙글빙글 달리면 돼요. 선생님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그림처럼 네 군데에 표시를 해 두세요. 그러면 이 라인 표시를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집에 뭐 라바콘이라든지 접시콘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그걸로 표시를 해도 되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체로 이런 라인 표시를 해도 되고요. 또는 그거조차 없다면 내가 운동장 같은 데서 할 때는 여러분들 피구 같은 거 할 때 발로 선 긋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로 흙을 파서 라인 표시를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왜 네 군데만 라인 표시를 할까요? 원으로 쭉 가지 않고요. 그것은 우리가 최소한으로 표시하기 위함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원 모양으로 쭉 그린다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정작 우리는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요 네 군데만 표시를 해 놓으세요. 네 군데를 표시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밖으로 돈다면 원 모양으로 달릴 수가 있겠죠. 물론 안쪽으로 돌면 안 되고요. 이것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한 방향으로만 돌지는 말고 시계 방향으로도 돌아보고 반시계 방향으로도 돌아보고 이렇게 좀 좌우 방향으로 돈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원 달리기는 만약 여러분들이 친구나 다른 사람과 할 때는 게임 형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즉 따라잡는 게임인데요. 자, 그림에 보시는 거와 같이 각 반대편 쪽에 사람이 위치를 해요. 그 다음에 출발 신호를 보내면 같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달리기가 빠른 친구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앞에 친구를 조금씩 따라잡게 되겠죠. 그러다가 앞에 사람을 완벽하게 따라잡게 되면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완전 승부가 너무 실력이 비슷해서 승부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시간을 정해놓고 달리고 그 시간이 지났을 때 가장 많이 따라잡은 사람이 이기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설명 들은 것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큐!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활동입니다. 두 번째 달리기는 십자 달리기예요. 여러분들 아마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십자 달리기는 그림과 같이 5지점을 표시를 해요. 이 표시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흙을 파서 표시를 해도 되고 또는 물체를 놓아서 표시를 해도 돼요. 근데 아까 전과 좀 다른 점이 아까 전에는 4지점만 표시를 했다면 이번에는 가운데 한 지점이 딱 들어가죠. 이 모양이 무슨 모양과 비슷하죠? 십자가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십자 달리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달리느냐? 이거는 2가지 방법이 존재해요. 첫 번째 한 방법은 무조건 우측으로만 달리는 방법이에요. 즉 우회전 달리기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좌회전으로 달리는 거예요. 즉 왼쪽으로 달리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회전 달리기, 즉 우측으로 달리는 기준으로 선생님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반환점을 표시를 했다면 자, 윗부분에서 출발을 한다고 합시다. 출발을 하게 되면 가운데 지점을 만났을 때, 표시점을 만났을 때는 우측으로 꺾어야 돼요. 즉 오른쪽으로 꺾어야 돼요. 그럼 오른쪽으로 꺾어서 가다 보면 가장자리 표시점을 만나게 됐을 때는 그 지점을 돌아서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로 오게 된다면 다시 가운데 표시점을 만나게 되죠. 가운데에서는 다시 우회전을 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또 표시점을 만나면 돌아서 가운데로 옵니다. 가운데로 오게 되면 다시 어디로 가야 된다? 우측으로 우회전을 해서 다시 가장자리로 갑니다. 가장자리로 가면 다시 돌아서 가운데로 옵니다. 가운데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측으로 돌아서 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출발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이것을 십자 달리기 중에 우회전 달리기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원래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도 할 수 있겠죠. 아까 선생님이 방법 2번째처럼 무조건 오른쪽으로 도는 게 아니라 가운데 지점에서 무조건 왼쪽으로 도는 거예요. 자, 출발을 해서 가운데 지점을 만나면 왼쪽으로 가고, 그러면 가장자리 지점을 만나면 다시 돌아서 가운데로 오고, 가운데 오면 다시 왼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 지점을 만나면 다시 돌아오고, 가운데 지점을 만나면 다시 왼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 표시점을 만나면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가운데 지점을 만나면 다시 좌회전을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전 달리기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좌회전 달리기도 해보고 양쪽으로 해보면 좋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영상 한번 확인하시죠. 자, 세 번째 달리기는 십자 달리기 2예요. 선생님이 십자 달리기 그냥 2라고 한 이유가 요 표시점 모양은 십자 모양과 똑같은데 이거를 살짝 돌려놨어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요 지점 표시를 사각형 모양의 중간에 점 하나를 꽝 찍어 놓은 것 같죠? 요런 표시로 지점을 표시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달리는 방법은 십자 달리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달리면 되거든요.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한두 번 해보면 또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방법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도 100마디 말보다는 영상 한 번으로 보고 이해하는 게 낫겠죠. 자, 영상 확인할게요. 큐!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선생님이 달리기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자, 체육 수업은 이렇게 선생님이 소개를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해봐야 됩니다. 인근 공원이나 인근 운동장에 가서 직접 한번 달려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수업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